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개혁을 외치며 촛불 정부를 자임했지만 집권 3년차를 맞은 지금도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어.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47일을 굶으며 농성했고 10수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해온 여성 노동자들은 4개월째 거리에서 투쟁 중이야.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 철탑 위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려다 해고당한 삼성 노동자가 4개월 넘게 홀로 농성 중이고 대구 영남대병원의 건물 꼭대기에서도 같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 울산에서는 회사를 쪼개서 헐값에 사들이겠다는 재벌 기업에 맞선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어. 그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과 고공에서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 어째서 이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서고 철탑에 오를 수밖에 없었을까? 지난 7월 1일 1,500명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한 번에 해고됐어. 이름만 바꾼 용역회사나 다름없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 흉내만 내려는 도로공사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야. 이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도로공사는 이 판결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들만 고용하겠다고 밝혔어. 이에 분노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여전히 요금 수납원 전원 직접 고용을 내걸고 싸우고 있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 거야.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은 어떨까? 현대와 기아차에서 이뤄지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12번의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작 현대기아차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 동지가 한여름 폭염에도 47일간 단식했던 이유지. 또 다른 자동차 공장인 한국 GM도 사정은 마찬가지야.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비정규직 노동자 150명을 집단 해고했어. 정부가 8,100억 원의 자금까지 투입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 10년 전 1,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던 한국 GM에는 500명 남짓한 비정규직 노동자만 남은 상태야. 구조조정을 할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이지. 자동차 공장의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정규직화는커녕 복직을 요구해야 하는 게 한국 GM의 현실인 셈이야. 이렇듯 비정규직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건 공공기관이든 재벌기업이든 다르지 않아. 비용 절감이니 노동 유연하니 어려운 말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싼 값으로 사람 쉽게 부리고 쉽게 버리겠다는 거지. 우리의 요구는 단지 상식과 법을 지키라는 거야. 오랫동안 일한 직장이 직접 나를 고용하라는 요구.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고해선 안 된다는 요구. 사람 대접받으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들이야.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 현재 36.4%에 달해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 중이지. 이 와중에도 재벌 기업은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를 아끼고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우성이야.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어렵다는 거지.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야. 국내 30대 기업이 곳간에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은 950조로 작년에 비해 67조가 늘었어.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세금 내고 투자하고 수익 나누고 경비 지출하고 그래도 남아서 쟁여놓은 돈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해고하고 최저임금 깎고 탄력근로제 확대하고 노동기본권도 없애야 한다는 재벌기업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거제의 대우조선은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소야. 그런데 경영난에 시달리던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서 헐값에 사들이면서 기업구조 개편을 빌미로 빚과 부담은 회사와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소유주인 정몽준 일가에게 돌아가게 만들고 있어.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 과정에 온갖 특혜를 주면서 동조하고 있지. 공적 자금만 7조가 들어간 대우조선을 정몽준 일가가 헐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돈을 대주는 거야. 명백한 배임이자 엄연한 불법인데도 말이야. 사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재벌들에게 있어. 자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지. 기업들은 화학물질의 관리가 너무 엄격하다며 관련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돈만 벌 수 있다면 노동자와 서민의 안전과 건강은 아무 상관없다는 걸까? 삼성이 자랑하는 반도체 스마트폰은 황유미 씨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만들어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 이처럼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 중에 적폐인 재벌들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있어. 불법 파견 판결만 12번 받은 현대차 자본에 벌을 주기는커녕 광주형 일자리 같은 허울 좋은 정책으로 노동자 탄압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는 수시로 만나며
기업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지. 노동자, 서민을 지켜주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이유도 모두 재벌 기업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정부가 재벌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신없는 틈에 철도, 의료 같은 우리 사회의 공공자원들이 무너지고 있어. 대표적인 사례가 건강보험이야.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했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13.4%에 불과해.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낮은 수치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기 위해선 20%가량의 국고 지원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최근 13년 동안 건강보험에 줘야 할 24조 5천억 원도 내지 않고 있어. 의료가 공공성을 잃으면 당장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해. 돈을 못 번다고 진주 의료원을 폐쇄한 이후에 경상남도의 표준 사망률이 급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서민의 발이라는 철도 역시 마찬가지야. 공공재인 철도를 민영화하면서 철도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민영고속철인 SR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코레일에 떠넘겨 수익을 내고 있지. 한편 코레일은 KTX의 수익으로 무궁화호나 화물열차, 지방노선 같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열차와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영화 철도 때문에 이런 노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사회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는 거지. 이처럼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서로 얽혀 있어. 재벌의 배를 불려주느라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사회 공공성은 무너지고 있지. 결국 재벌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인 우리가 직접 나서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사회 대개혁 투쟁을 만들어야 해. 비록 가는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노동계약을 막아 노동기본권을 되찾고 재벌 체제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노동자들의 커다란 투쟁을 만들어야 해.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100만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